모두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백은하입니다. 어제 강남 인강에서 한 학생이 이제 질문 게시판에다가 올렸던 글이에요.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선생님 저는요 지금 고등학교 선행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선행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선행을 하지 말고 그냥 중학교 과정을 다시 복습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어제 그 질문 게시판을 보고 제가 답변을 이만큼을 남겨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도 찍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강남인강 촬영을 왔다가 점심시간이라서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 평소에도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어머님들도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같은 고민. 내가 지금 선행이 너무 어려운데 이 선행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현행이 부족해서 현행을 좀 확실하게 다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객관적인 지표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안다면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큰아이 같은 경우는 둘째 정도는 조금 더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큰아이다 보면은 또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아직 처음 가는 길이니까 좀 낯설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각 학원에서 시행하는 입학고사가 있어요. 근데 그 입학고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중3이에요. 그런데 고등수학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상을 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계속 고등상 선행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학기 과정이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물론 학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고등상이 됐다라고 하면 고등상에 대한 입학고사를 봐서 고등하를 하는 반으로 입반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 학원을 입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다가 또 상담하면서 이렇게 팔랑팔랑거려고 낼름 갑자기 애가 생각도 안 하는데 막 학원에다가 막 입학시키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학원에서는 이제 입학고사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좀 분석을 제대로 잘 해주는 학원, 특히나 저처럼 수학을 전공한 원장님. 저는 아무리 제가 바빠도요, 모든 신규생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직접 해요. 그래서 때로는 되게 힘들긴 하지만 대면에서도 하기도 하고 전화로 하기도 해요. 근데 대면 상담 잡기가 이 시간이 좀 쉽지가 않아서 전화로 이 친구가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뭐가 해서 틀렸고요. 지금 분수 단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분수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하는데요. 어머님들의 그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어머니들은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우리 애 수학은 관심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 학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시는 분. 그 다음에 원장님 정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의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머님들이 수학을 공부하신 지가 꽤 생각보다 오래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이제 주위 동네에 있는 학원 중에서 조금 공신력 있는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계시는,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장님이 그냥 피드백해주는 어느 반은 입반이 가능합니다, 이런 학원 말고 원장님이나 선생님이나 직접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학원에 입학고사를 보세요. 입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입학고사를 보시고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수학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보세요. 현행이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지금 고등수학이 힘들다고 해도 선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힘든 건 당연해요. 내가 처음 가는 길인데 낯설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다시 후행을 한다던가, 그러면 수학이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거기서 또 힘들어요. 그리고 또 현행을 그럼 깊이 있는 심화까지 해야 되나요? 해서 막 블랙라벨 문제를 풀고 막 이러면요, 그것 때문에 또 수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블랙라벨 정도는 거의 상위 한 5% 정도 학생들을 위한 교재니까, 5에서 한 10% 정도? 많게 잡았을 때 10%입니다. 한 5% 정도를 위한 학생의 교재니까 굳이 블랙라벨까지는 아니더라도 일품 심화 정도까지, 아니면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유형까지의 오답이 별로 없다, 유형의 파워편, 그 정도까지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완성도를 해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절대로 학교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지는 마세요. 학교 성적을 가지고 학교에서 90점 이상 100점 맞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정말 많이 후회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입학고사를 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행을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면 선행 오케이. 하지만 지금 현행이 흔들리고 있고 제대로 된 현행이 잡혀져 있지 않아. 아니면 고등수학 하까지 했는데 하는 다 까먹었어. 그래서 상을 받았어. 근데 상도 다 까먹어. 그 기억이 안 나. 현행은 한 지가 오래됐어. 이래서 다 모르겠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도만 나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현행을 튼튼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지만 현행이 잘 되어 있다면 선행을 계속 진행하시는 게 그 학생을 장기적인 커리큘럼에서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